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 이영작 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조금 전에 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야의 젊은 정치인들과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 얘기를 한참 해봤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과 관련해서요. 지난주에 교수님 모셨을 때는 아직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전이었던 거죠? 예, 일주일 탈당? 전. 예, 그렇죠. 예. 네. 이제 탈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3명의 국회의원이 또 추가 탈당했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을 조금 교수님 시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뭐 탈당은 기대되던 탈당이었고요. 이게 이제 시간 문제였고. 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나온다고 뭐 3명이나 나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성공이고요. 아, 그런가요? 네.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이 숫자가 많고 적은 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중에 그 문병호 의원은 아마 네. 인천이 저 선거구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인천 근데 원래 부평. 광주 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저 안철수 의원, 문병호 또 그다음에 유성엽, 유성호, 황주홍. 이 네 사람이 전라도에 얼마든지 불질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호남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요. 네. 황주홍 의원이 전남 도당위원장이고 네, 네. 유성엽 의원이 전북 도당위원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 문병호 의원은 원래 광주 광주입니다. 출신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로 그런데 가가지고 수도권이고. 네. 근데 광주로 가서 광주에서 이 네 사람이 그냥 정말 DJ가 얘기했듯이 무호남 무국가. 그래서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나는 호남을 우선 살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살리겠습니다라는 예,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입니다. 네, 그 예. 메시지 가지고 호남을 줬고 다니면요. 예. 그렇지 않아도 호남 지금 과연 우리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있을까?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긴가민가한 게 있는데 그걸 이번에 그렇군요. 완전히 해서 호남에서 많이 이길 수 있죠. 격동시킬 수 있다. 그럼요. 예, 양무호남, 네. 시무국가. 그건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하신 그거를 말씀인데 그걸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네. 예, 그렇게 했죠. 무호남 무국가. 네. 예. 네. 그만큼 이제 호남의 전략적 중요성과 또 네. 호남 정치인이라고 하는 데 대한 네. 김대중 대통령의 자부심이 담긴 그렇죠. 예, 그런 네. 얘기인데 그런 말씀이었죠. 네. 지금 그 얘기를 이 안철수와 이 3명의 탈당 네. 자 네. 탈당파 네. 이 사람들이 호남에 가서 다시 한번 안철수식 방식대로 그렇죠. 구현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대단하죠. 아. 네, 그거는 이미 13대 총선 때 네.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호남 지역구에 있는 호남민들만 격동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이 재경 네. 호남인들도 상당 정도 영향을 그렇죠.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예.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 네. 저 안철수 의원이 합류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나? 안철수 의원의 목표는 호남에서 광역단체장 3명만 거기서 이기면은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붕괴된다 그런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합당하기 전에.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리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글쎄요, 예. 지금 예.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이 승리하면은 네. 그러면 그게 그러면 다시 야권은 그것으로 재편돼 붕괴되는 버린다. 거죠. 아, 새정치민주연합은 붕괴되는 붕괴된다. 거죠. 네. 문재인 대표 세력은 와해된다. 그렇죠, 와야 되는 아.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추가 탈당이 몇 명이냐고 그거 하는 것은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다. 눈치 보는 사람 아무리 의리 없고 소신 없는 사람 아무리 데려가면 뭐 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소신 없고 뭐 그렇다 해도 네. 야, 뭐 이 송호창 의원 같은 정말 아니 그동안 뭐라고 언론에서 불렀냐면 네. 안철수의 남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이 당잔류
또 뭐 윤장현 광주시장 같은 물론 단체장이니까 네, 좀 네, 다르긴 네, 합니다만 네, 네. 그래도 안철수 의원 몫으로 시장 공천 받아서 당선된 거기 또 사람이잖아요. 권은희 의원도 그렇죠. 예. 네. 또 뭐 김한길 대표 네. 이런 사람들이 당 잔류를 속속 선언하는 걸 보고 네. 아 이게 당이라고 하는 게 참 간단치는 않구나. 예, 그런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요, 예. 그 시사가 그랬잖아요. 브루터스 칼을 맞아 죽으면서 브루터스 너마저도 그 브루터스를 자기 아들처럼 삼았다고 그랬어. 그랬죠. 진짜 양아들처럼. 네. 예.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유언을 보니까 브루터스를 후계자로 지명을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예. 죽고 나서 근데 브루투스가 죽고 나서 그걸 그걸 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브루터스 너마저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송호창 너마저도. 근데 그거는 정치라는 예. 건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예. 남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 안철수 의원이 그런데 연연해서 뭘 그 사람들 믿고 지금 뭐 탈당할까 말까 눈치 보고 있는 사람 필요 없어요. 지금 3명 탈당했잖아요. 네. 그럼 안철수 의원까지 4명이에요. 그걸로 충분하다. 4명은 뒤집어 쓰고도 남죠. 근데 거기에 네. 천정배, 박주선의 합류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내가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예. 힘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호남에서는 나름대로 네. 상징성과 그 상징성이 또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메시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 메시지. 예. 네. 메시지가 무호남 무국가 정당이 아니고 네. 네. 우리는 일단 호남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그러면 네. 문병우 의원이 오늘 탈당하면서도 네. 우리는 대통합을 위해서 먼저 나간다. 네. 그러니까는 혁신 경쟁을 하다가 다시 함께 하자 이 얘기로 들리는 발언을 했는데 네. 지금 교수님의 말씀은 뭐 선거 직전에 다시 뭐 새정치민주연합과 뭐 안철수 신당이 뭐 선거연합을 한다 후보 단일을 한다 이런 거 아니다 이런 말씀 같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술은 새푸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 이게 지금과 같이 소위 말해서 운동권 야당이 아닌 네. 정말 그 무슨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예. 네, 무슨 진보라고요. 아 합리적인 진보. 아니 합리적인 진보가 아니고 지금 야당을 예. 대거는 얘기했죠. 야당에 대해서 네, 비판하는 거. 네, 예, 네. 예. 그런 진보가 아니고 정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보 만들려면 완전히 틀이 바뀌어야죠. 틀이 바뀌어야 돼요. 네, 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네. 안철수 의원이 오늘 개헌저지선을 목표로 총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100석이에요. 개헌저지선은 3분의 1이니까. 네. 100석을 내년 총선에 안철수 신당의 목표로 제시한 셈입니다. 네. 가능성 있습니까? 그거는 여당의 전략에 딸렸죠. 여당의 전략. 네. 그런데요. 안철수 의원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음. 안철수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호남에서 기반을 만들고 네. 그리고 전국으로 뻗쳐나가는 거예요. 네. 네.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고 문재인 네. 대표 공격하고 그거 좋은 전략 아니에요. 내가 올 얘기해야지 왜 남 얘기해요. 아하. 내 얘기하면 돼요. 글쎄요. 전략이 없어요 지금. 탈당 직전에 네. 뭐 광주에 가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 안철수 아니고 강철수 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탈당하고 나서 네. 탈당 직후에 한 이틀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을 정말 사정없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네. 오죽했으면 네. 김부겸 네. 전 의원이 침을 뱉. 같이 마시던 그 우물에 왜 침을 뱉냐 이 정도 할 정도로 아주 독하게 공격을 했는데 네. 오늘부터는 그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 전략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까? 아무 효과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당인데 어쨌든. 조사해 보면 그래요. 아, 그런 이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제 뭐 최근에 안 해봤으니까 DJ 때 보면은 네. 내가 대통령 되면 뭘 하겠다가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못할 거니까 내가 하겠다가 아니에요. 반사이익으로는 그건 승리할 아니에요. 수 없다. 네, 그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대통령 이걸 하겠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요. 네. 안철수의 새정치의 내용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안철수가 뭐 새정치 하겠다는데 뭘 하겠다는지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다. 네.
안철수를 지지하면서도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문재인이 뭐 낡은 진보가 돼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 사람들 말로 뭐 독재가 돼서 뭐 안철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안철수는 안철수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아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기는 전략은 안철수이기 때문에 이겨야지 남들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 그럴 그런 것 전략은 같아요. 쓰면 안 돼요. 사실 이 홍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네. 물론 선거라고 하는 게 뭐 치열한 네. 이 죽고 살고 게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표정이 비장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네. 그러나 안철수 그러면 IT 전문가고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서 다 이렇게 무료로 네. 사용하게 하고 성공한 CEO고 그러니까 표정도 상당히 밝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뭐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 민주연합을 비판할 때 보면 얼굴이 어쨌든 좀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건. 근데 이제 네. 그런 모습들이 자꾸 국민들한테 다가갈 때 네. 뭔가 이게 새로운 정치, 비전, 희망, 밝은 거 이걸 기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안철수도 뭐 크게 다를 거 없다. 그렇죠. 이렇게 실망하고 등을 돌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어. 근데 안철수는요 어떤 조건에서도 잘만 하면은 40%의 표밭이 있습니다. 그 중도층. 그 중도층이란 것이 어딘가 하면요. 예. 과거에는 정주영, 박찬종 지지했고, 네, 박찬종. 네, 이인재 지지했고, 그 다음에 그 2007년도에는 이회창, 문국현 지지한 그게 20%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중도 20%는 또 호남하고 중복도 안 돼요. 아하, 예. 그리고 호남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3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어요. 그 유권자들과 호남을 합치면은 40%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텃밭으로 하고 그걸 텃밭을 그걸 할 생각을 해야죠. 사실은 그게 40%가 아니라 한 네. 6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포텐셜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 늘 나는 하여튼 어떤 선거에서나 1번 찍었다 네. 하는 이 보수 그건 여권 고정 지지층이 네. 네. 한 35% 많이 잡으면 네. 그다음에 나는 언제나 2번 찍었다 네. 하는 이 야권의 고정 지지층이 많이 잡을 때 한 25% 잡거든요. 네. 네. 그러면 35, 25니까 이거 합치면 60입니다. 네. 그러면 중도층이 한 40% 되는 건데 여기에 교수님 계산대로라면 호남층도 지금은 이 문재인 대표나 그렇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에 네. 마음을 못 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호남표가 결집되면 표밭이 더 40에서 50이 될 넓어지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거든요. 표밭이 더 넓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40%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냥 뭐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40만 잘 갈무리하면 그렇죠. 새누리의 35나 새정치의 25보다 그럼요. 훨씬 더 잠재력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딴 데 가서 욕하고 비판하고 그럴 필요 이러지 없어요. 마라. 나는 리더로서 이걸 하겠다라는 아하. 비전을 배주는 게 중요하죠. 야, 그거야말로 진짜 파지티브 캠페인 하라는 말씀이네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파지티브 하라. 네. 아하. 근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네. 아무리 우리 평론가들이나 교수님 같은 분들이 파지티브가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해도 네. 이게 당장 상대 욕하는 게 표될 것 같아서 상대 비판하는 게 표될 것 같아서 그 네거티브의 유혹으로부터 못 빠져나오는 게 정치인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역사관, 역사의식 그거를 야당에서 계속 문제 문재인 삼았죠. 후보가 늘 계속 그거를 문제를 삼았죠. 아무 효과 없었어요. 그건 내가 그 당시에 조사해봐서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네거티브는 전혀 효과 없어요. 그 사실은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막판에 이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로부터도 공격받고 또 이정희 후보로부터도 얼마나 야멸차게 그렇죠.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근혜 후보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TV 토론의 논리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TV 토론의 정치적 효과로서는 박근혜 후보가 제일 득을 봤다.
뭐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당시 분석을 하곤 했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12월 초순에 이미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길 확률이 한 70% 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나온 그 조사 결과를 좀 더 취합해가지고. 아,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4%라고 제가 네, 예측을 했는데, 사람들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그렇죠. 예. 유권자들의 마음은 조변석게 하죠. 다만 이제 표현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렇죠. 예, 그런 거지. 그런, 예. 그런 차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오늘 안철수 의원 얘기를 쭉 해봤는데 그 문재인 대표 쪽 얘기도 좀 해보죠. 네. 뭐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네. 뭔가 혁신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근데 결국 그게 총선으로 다가가면은 물갈이로 그 구체화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사실은 비주류한테는 칼날이 돼서 돌아오죠. 그런가 하면 예. 최재성 의원이 공천권 할 거 아니에요. 팍팍 잘라. 난 나 잘랐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부터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하니까 그건 그냥 무소부지로 잘라버릴 수 있죠. 아하.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아주 정말 굉장히 고마운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 수훈자가 되는 예. 거고. 자, 그러면 네. 뭐 지금 안 그래도 뭐 국회의원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20% 컷오프에 따르면 뭐 26명인가를 어쨌든 잘라낸 게 돼 있는데 잘리고 난 다음에 이른바 이삭죽기식으로 네. 이렇게 신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미리 결단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조금이라도 좀 그럼 그게 안 그런 됩니까? 판단을 못 하죠. 나는 살겠지. 나는 살겠지. 마지막까지 그러고 죽을 사람도 나도 갈 때 마지막까지 있어. 나는 살겠지. 나 갈 때 있어. 네, 그런 생각들 하죠.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다. 안 또는 못 움직일 거다.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움직일 소신이 때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히 사람들 얘기하면. 움직일 때까지 네. 기다리면서 뭐 하실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4명이면 충분하다. 네 명이면은 뭐 배열투척으로 이순신 장군이 그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는 좀 엊그저께 문재인 대표가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이 100몇십 명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배 12척이 있다는 심정으로 당을 다시 추스리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은 이제 배 12척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야 되겠죠. 되겠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 문제도 좀 짧게 짚어주세요. 이 청와대 여당과 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충돌, 이게 네. 오늘 그 모든 일간지의 탑 뉴스였습니다. 네. 이걸 충돌로 봐야 되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충돌이죠. 예. 근데요, 이것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하나는 정의화 의장이 이 민생법안 통과될 때까지 네. 선거구 획정은 못한다. 그래서 연결고려 하든지 네, 만약에 정의화 의장이 그걸 직권상정하면은 그럼 여당이 우리 그거 못한다. 이 법 먼저 통과시켜줘라. 그렇잖아 우리 이거 저 보이콧하겠다. 그렇구나. 네. 정의화 의장이 지금 12월 31일 네. 밤에까지 선거구 획정이 여야 타협으로 해결 안 되면 직권상정 하겠다 했는데 그때 막상 그때까지 예,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도 네. 여당이 그 전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거 해줘라. 그리고 우리는 선거 총선 연기할 각오도 돼 있다. 네, 몇 달 연기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예비 출마자들이 지금 그거 소원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이 그렇게 강한 입장을 보여야 돼. 선거 연기하자. 예. 선거 연기해도 선거를 연기하나 그게 하니더라도 직권상정 해달라고 압박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게 고단수 같으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거구 획정안 이전에 이걸 해결해 달라. 만약에 선거구 획정 이걸 해결 못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올리면 우리는 그 보이콧하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 국회의장도 네. 야당에 대해서 네. 맞으면 여야들 불러서 중재할 상황도 만들어지고 맞으면 이게 운신의 폭이 좀 넓어요. 그런데요, 야당은 절대 중재에 끼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하더라도 네. 어쨌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거의 퇴로를 막아놓고 직권상정하라고 압박하는 형국이 되니까
의장 안 한다고 입장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장 안 한다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죠. 국회법을 그러면은 어기란 말이냐? 네,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저는 어기라는 얘기인데. 예, 예. 네, 그 지난번에 못하겠- 주장은 네, 그렇게 네, 하셨죠. 네. 예. 그 큰 못- 정치를 해라고. 네, 네. 예.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다른 이제는 방법들. 전략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도 전략을 바꾸고 음, 여당도 전략을 바꾸고. 음, 네, 그렇게 해서 국회법 어기지 않고 네, 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국회 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다. 그래요. 사실 입법부 수장으로서 네. 국회법을 지키겠다고 할 때 네. 그걸 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될 또 그렇죠. 의무가 있잖아요. 당연하시죠. 네. 그래서 네. 대통령 입장과 국회의장의 입장이 다소 엇갈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경우에 윈윈할 수 있는 어떤 해법,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교수님께서 그런 방법이 있다. 둘러가면서 더 강하게 네. 압박해가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예.